일단은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대중성 면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컷오프가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그런 면면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후보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고 제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준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준킬러는? 당연히 준킬러는 대구 경북 지역이겠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후보들 간에 뭐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후보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붙을 만한 지역 이런 경우 또 그리고 참모들이 신청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장관이 신청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 영남에 대부분 다 남아 있고요. 자, 지금 여야 정당 모두가요 공천 과정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공천 후보자들, 공천 신청자들 상대로 면접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단수 추천 또는 단수 공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에 여러 명이 신청을 했지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당신이 바로 후보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오늘 명단, 일부 지역에서 명단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빨간 글씨를 봐주세요.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대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단수 추천 명단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경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석동현 전 검사장 서울의 한 지역구에 신청했는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인물인데 공천 배제가 된 겁니다. 탈락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오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별이 누가 컷오프 되는지 문제 그걸 너무 개별 개인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모두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합리적이고 모두 다 수긍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현실 세계에서 룰이 그런가요? 반면에 여기 계신 네 분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오늘 단수 추천, 그러니까 후보로 결정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특정 지역구에. 어떤 경선 과정이나 뭐 여론조사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걸로 오늘 이분이 후보입니다라고 결정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요. 태영호, 배현진, 호준석, 이용호 이런 분들 포함해서 25명 단수 공천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부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도 있고요. 그동안 이른바 당정 갈등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꺼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선 오늘 단수 공천된 분들을 한동훈 픽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요 네 분 사진 중에서 두 분의 최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가 본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작년 당무감사에서 자, 윤주진 퍼블리쿠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분은 아예 컷오프가 됐고요. 용산 출신은 대통령실 출신은 이번 단수 공천자 명단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했거나 그동안 이른바 윤한 갈등, 당정 갈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번에 어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그 사심이라든지 혹은 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을 만큼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냥 공천이 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 일단은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대중성 면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컷오프가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그런 면면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후보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또 호준석 전 뭐 앵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수도권 특히 젊은 층에게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태용호 의원은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험지에 가서 야당 후보와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산 논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 이런 것들 없이 1차적으로는 일단은 아주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인 잘 공천이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 표 공천, 이른바 한동훈 픽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86 운동권 그룹 청산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또 호응하면서 나 여기 출마하겠소라고 얘기했던 후보들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단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은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잖아요. 아, 스타일이. 네, 저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결과는 쉬운 문제를 푼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쟁자가 있지만 경쟁자 간에 뭐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선을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먼저 뽑아냈을 거고요. 음.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 몇 선까지 계속 뭐 구로라든가 다 이런 지역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방금 나왔는데 구로가 두 분이나 신청했는데 거기에 오늘 단수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거기에 공천 신청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질 것 같은데 누가 거길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당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공천하는 모양새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당선돼서 돌아오면 그거만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일단 우선 공천 지역으로 정해서 우리 당은 공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과시도 하고 국민들한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고 있다. 윤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통하는 석동현 전 검사장이 컷오프된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경쟁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그걸,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치열하게 경선이 붙어줘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니라면. 왜냐하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선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략 공천을 하면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뭐 윤심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40년 직이라고 하는 전 검사장 출신을 컷오프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후보들 사이에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제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준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준킬러는? 당연히 준킬러는 대구 경북 지역이겠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후보들 간에 뭐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후보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붙을 만한 지역 이런 경우 또 그리고 참모들이 신청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장관이 신청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 영남에 대부분 다 남아 있고요. TK도 다 지금 남아 있고 수도권도 뭐 특히 경기 지역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할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공천이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지역에 중진급이나 현역 의원들이 이동한 지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보면 준킬러 문항을 맞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단수 추천, 단수 공천자 명단이 나온 그 지역구를 보니까 서울, 호남, 제주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남이 오늘 없었네요. 거기에 준킬러 문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